이어서 이제 환지 방식에 대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지 방식은 소유자 숫자가 아니고 면적 기준입니다. 면적 기준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기존의 땅을 내어주고 일정 비율에 줄어든 새 땅을 받는 겁니다. 줄 칩시다. 기존의 땅을 내어주고 일정 비율이 줄어든 새 땅을 받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건 뭐 있을까요? 여기서 어떤 게 재개발하고 차이가 있을까? 자, 재개발구역 다시 한번 올라가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 일반 분양이 10억, 조합원 분양이 7억, 그 다음에 예상 감정가가 5억일 때는 시세가 8억 합니다. 요 두 개 갭이 3억이니까 맞나요? 이렇게 됐죠. 한 번 더 질문. 예상 감정가가 그러면 1억이다. 이러면 요거 얼마가 되는 거죠? 예상 감정가가 1억이다. 이러면 시장가가 얼마에 맞아요? 요거는 요 갭이 3억이니까 P가 3억이니까 맞죠? 두 개 합하면 4억이 됩니다. 맞나요?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쌤 요번에는 이 금액이 만약에 10억이다. 이러면 어찌 됩니까? 감정가가 10억이다. P는 얼마예요? 1 플러스 1이 아니라면, 아파트 두 개 분양받는 게 아니라면 갭은 똑같이 3억이죠. 물론 이제 좀 더 비싼 거 받아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없죠. 그때는 요거 시장 가격이 얼마예요? 13억이죠. 맞나요? 잘 보세요. 아니 뭐가 이래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 감정가 10억짜리면 얼마나 작은 거겠어요? 1억짜리면 얼마나 작은 거겠어요? 맞나요? 10억짜리면 엄청 큰 거죠. 맞죠? 감정가 기준으로 1억짜리랑 10억짜리 10배 차이잖아요. 맞죠? 근데 시장 가격은 뭐예요? 4억과 13억 3배 조금 넘게 차이 나는 거죠. 맞나요? 왜냐하면 재개발 구역은 니들 거 감정해서 똑같이 주고 그 다음에 조합버리니까 똑같이 싸게 살 권리를 균등하게 줄게 이런 개념이에요. 기본이. 물론 거기서 큰 걸 출자한 사람이 아파트 먼저 찍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대형 소형 평수보다 대형 평수 갈 수 있고 이 차이밖에 없단 말이에요. 맞나요? 맞죠? 맞죠? 그래서 정비사업지에서는 가급적이면 평당가가 똑같다면 어떤 거? 작은 거 사자 이런단 말이에요. 작은 거 사자. 그런 게 맞는데 그래서 사실은 시장 논리보다는 재개발은 시장 논리보다는 약간 사회주의 논리가 조금 들어가 있는 거죠. 맞잖아요. 큰 거 출자했다고 큰 거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큰 거 출자하면 감정평가는 시세보다 더 싸게 해가 줘버리고 그냥 아파트 똑같이 싸게 분양받을 권리 이래버리니까 약간 사회주의적인 그런 작게 출자하는 사람도 뭐 얻는 이익이 똑같아 버리니까. 그런데 도시개발 구역은 뭡니까? 큰 거 갖고 있으면 큰 거 줍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쌤, 내가 기존 땅 1000평 갖고 있었다. 그러면 새 땅 300평 받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제가 한 극단적으로 50평 갖고 있었다 이러면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동전이 한 100원짜리 동전 기준으로 100원짜리가 한 68개 있다. 그래갖고 지폐를 좀 바꿔주세요. 다시 우리가 환전이라고 할 때는 보통 지폐를 동전으로 바꿀 일이 많지만 환지는 뭐예요? 싼 땅을 비싼 땅으로 바꾸는 거죠. 동전을 지폐로 바꾸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제가 동전이 100원짜리 기준으로 한 68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돈 좀 바꿔주시오 이럽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주겠어요? 1000원짜리 5장 주고 1800원은 야 이거 못 바꿔주겠다 돈 없다 하든지 5000원짜리 한 장 주고 동전 도로 가져가라 이럴 수겠죠. 100원짜리 3개 들고 와서 이 지폐 좀 바꿔줘 이러면 뭐라 그랬어요? 꺼져 이 자식아 이럴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뭐가 그렇게 웃겨요. 꺼져가 영어로 뭐예요? 꺼져가 영어가 아니고 전문 용어로 뭐예요? 꺼져가 청산. 이게 부동산 강의하시는 분들이 몇 평 이하는 청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좀 과소 토지는 청산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왜 기준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니까. 왜냐면 보세요. 50평인데 용도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이야. 그리고 1000평은 보존농지야. 그럼 50평짜리 더 비쌀 수도 있죠. 그래서 평당 얼마 이런 평으로 출자 이를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출자하는 금액이 얼마냐 이게 차이가 있어요. 내가 동전 3개 들고 와서 지폐를 좀 바꿔줘 이랬더니 금화야. 금화야 이거. 순도 99.9야 이것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지폐 왕창 바꿔줘야 되죠.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선생님들이 강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면적이 뭐 100평 이하면 청산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50평 이하면 청산이 이런 말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볼 때는 과소 토지는 일단 바꿔줄 땅이 몇 평이 있어요. 바꿔줄 땅이 최소한 80평, 60평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리가 그거 절반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70평이다. 절반이면 35평이죠. 환지 받을 면적 그 절반 비슷하게 내줘야 그럼 작은 땅 모아서 너희끼리 이 땅 가져가 이거라도 될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작으면 청산 가능성이 엄청 커요. 50평 밑으로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광명 구름산 지구에 도로변에 되게 도로가 좋은데 한 과소 토지가 경면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거는 청산 안 될 거다 그랬어요. 그건 청산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또 광명 구름산 지구는 이따 하겠습니다만 집단 한지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청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따 한 번 더 할게요. 도시개발구역에 대해서 그래서 강의하는 선생님들도 좀 오류가 많고 저는 오류는 거의 없어요. 왜요? 나는 단순하게 가르치거든. 난 깊이 안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봐야 투자는 써먹을 일이 없어. 도시개발구역 책 이때 두고요. 이거 봐봐요. 뭐 할까? 개코나. 수업할 때만 어렵고 써먹지도 못하고 뭐지 강의하는 사람은 폼나요. 이렇게 예외적인 걸 안다. 이래서 써먹을 일 없어. 자, 환지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자면 환지 설계, 필지별 환지 명사 뭐 이런 거 있고요. 청산 대상 토지 명사 이런 거 있는데 청산 대상 토지가 어떤 거겠어요? 청산 대상 토지가 환지 부지정 신청, 환지 신청 안 한 땅. 그 청산금은 수용보상처럼 착공 들어갈 때 바로 주는 게 아니에요. 청산금은. 그러면요. 이거 그러니까 그 수용감정은 사업인정고시일의 기준으로 감정평가금을 주는 거잖아요. 맞죠? 청산금은 그거보다 높아요. 그래서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들어가. 대신에 착공할 때 주진 않습니다. 이게 채비지 매가 하고 나서 그 돈 나오면 그때 주게 됐어요. 그래서 좀 뒤에 나갑니다. 그래서 착공했는데 돈도 안 주고 뭐 이래 됩니다. 어쨌든 그 환지 부지정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인데 그거는 몰라도 될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채비지 또는 보류지인데 보류지는 뭐죠? 보류지는 뭐 말 그대로 용처를 밀어놓은 땅이잖아요. 채비지는 뭡니까? 채비지는 비용으로 대체할 땅이잖아요. 그죠? 비용으로 충당 대체할 땅인데 이거는 뭡니까? 뭘로 만들어서 비용으로 충당하겠어요? 주로 아파트 용지로, 맞죠? 예. 아파트 용지로 만든다기보다는 뭐 어떤 계획하여 요래 가지고 비용으로 충당하는 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물론 단독주택지나 점포주택지 이런 것들도 채비지 매각합니다. 그러나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용지 매각해가지고 채비지 매각, 전체 사업에 충당합니까? 그렇죠. 90%는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아파트 용지 매각이 잘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지 좋습니까? 좋죠. 왜요? 사업 잘 된다니까. 그 다음에 많지는 않은데 인천에서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환지할 때는 집단 환지를 한다 그랬잖아요. 아파트 분양받고 입주한다. 등기가 바로 나오던가요? 한참 뒤에 나오던가요? 한참 뒤에 집단 등기한다고 맞죠? 환지도 집단 등기거든. 그래서 종전 토지의 등기가 없어지고 새 등기가 나게 중간에 공백기가 있어요.
그때 경매낙찰 받으면 KB은행이 근저당 설정할 데가 없어요. 돈을 빌려주고 싶어도 근저당 설정할 데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돈을 빌린 사람은 권리로 남아서 권리 승계가 되는데 갑자기 들어가니까 그거 안 되대. 그래서 그 대출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자 종전 땅 1000평 이걸 보고 입찰하는 게 맞나요? 요거 가치를 따지는 게 맞나요? 환지 받을 땅 300평 요거 가치 평가하는 게 맞나요? 그렇죠. 요거 가치 평가하고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평가하는 방법은 다음 장에서 하기로 하고, 환지의 유형에 개별한지, 집단한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별한지는 뭘로 받겠어요? 단독주택지로 받을 수도 있고, 점포택지로 받을 수도 있고, 근생용지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상업용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제일 비싸겠어요? 당연히 일반 상업용지로 받을 수도 있겠죠. 아까 제가 잠깐 그랬습니다. 제가 동전이 100원짜리 68개 있다. 뭘로 바꿔줄래요? 5,000원짜리로 바꿔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몇 개 줍니까? 한 개 주죠. 맞나요? 예. 근데 제가 뭐 동전이 뭐 38개 있다. 그럼 1,000원짜리 3개 주고 800원 도로 가져가. 이럴 수 있나요? 그때는 1,000원짜리 3개 주죠. 맞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비싼 거를 받으면 줄어드는 게 크나요? 크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더. 자, 제가 100원짜리가 38개 있다. 그럼 1,000원짜리 3개 주고 800원은 그냥 가져가시오. 이럴 수 있나요? 자, 한 번 더. 이번에 동전 20개 있어요. 그럼 몇 개 받을 것 같아요? 20개? 500원짜리인데요. 500원짜리 20개예요. 그러면 1,000원짜리를 치면 10개 주든가 5,000원짜리 2개 주든가 이러나요? 맞죠? 뭔 소리냐면 땅이 크다고 큰 걸 받는 건 꼭 아니라는 거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요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겁나 재밌는 거 설명드릴게요.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이 얼마나 바보같이 움직이는지 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100원짜리, 500원짜리 했죠? 한 번 더. 생산관리 지역이 있고 계획관리 지역이 있어요. 땅값 차이 제분하죠. 생산관리다. 생산관리는 대부분 땅들이 전답 이런 거잖아요. 다시 할게요. 생산관리에 전답이 있고 계획관리 지역에 창고나 공장이 있다. 도로에 접했겠네? 생산관리 맹지네? 그럼 땅값 차이 한 2배 가까이 날 거란 말이에요. 한 2배 가까이 날 거거든. 근데 초반에는 땅값 차이 별로 안 나요. 아까 화양지구 이야기했잖아요. 화양지구 말씀드렸잖아요. 화양지구 가보면 땅값 뭐라고 하냐. 여기는 땅이 시세가 60입니다. 거의 쥐목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여기는 땅이 뭐 전답이 70이고요. 임야같이 땅 큰 거 60 합니다. 이래요. 용도지역 이야기를 안 해요. 얼마나 웃기냐면 생산관리 전답이 70에 계획관리 전답도 70이에요. 뭐 살래요? 계획관리 70.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계획관리에 거지 같은 창고 있다. 그럼 걔가 80이에요. 80이면 하는데 90 달라고 막 그래. 근데 창고는 필지가 커요, 작아요? 전답보다 창고가 작죠, 여기야. 작으니까 90달러 그러는 거지. 계획관리고 뭐 창고니까 90달러 이런 말 안 해요. 난 작으니까 90달러. 그 80하면 사고 그러거든. 어떤 거 살까요? 어떤 거 살까요? 요거 사야죠, 요거. 맞죠? 나중에 줄어드는 면적 비율이 똑같은 걸 받는다면, 똑같은 지폐를 받는다면, 얘는 고액권 동전이죠, 계획관리는. 생산관리는 저액권은 한번 100원짜리고 500원짜리잖아, 쉽게 말하면. 100원짜리, 200원짜리죠, 동전을 치면. 그죠? 그러니 줄어드는 민족이 그럼 한 절반씩 차이 나야 되잖아. 근데 시장 가격은 이런 붙어 있다니까. 구분이 없어. 그냥,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수강생 중에 투자한 사람인데 되게, 왜 그런 거 샀을까 싶은데. 그분이 사놓고 나서 이제 화양지구 제 수업 듣고 화양지구 쫓아가서 샀어. 사놓고 이제 샀단 말은 안 했죠. 난 산지도 몰랐어. 근데 어느 날 선생님 꼭 좀 만납시다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원 다닐 때 있거든요. 만나자는데 그 회원님들이 오래된 회원님이 갑자기 만나자 그러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만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우리 학교 후문 앞에 갈비집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서 만났는데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뭐 안 좋은 일 있어서 나보자 그러니까 쌤 왜 이렇게 간보가 많아요?
왜 이렇게 줄어드는 면적이 비율이 커요? 이런 거는. 생산관리 지역의 지목이 임야네. 그럼 전답보다 임야 더 낮죠. 그럼 이거 뭐라 샀어요? 그러니까 70할 때 60 했던 거 쉽게 말하면. 그분은 평당 10싼 거라고, 금매라고, 뭐 이래 산 거예요. 이 시장이 그러고 있네. 시장이 그러고 있어요. 그럼 정리되죠? 자, 어디 거 살까요? 초반에 산다. 어디 거 살까요? 어디 거 살까요? 채비지매가 잘 되는 거 삽시다. 맞나요? 어느 지역 거 살까요? 채비지매가 잘 되는 지역 거 삽시다. 이를테면 광명 같은 거요. 맞죠? 그 안에서 어떤 거 살까요? 공법상 행위 제한으로 봤을 때 땅이 더 좋은 거 살까요? 비싼 거 살까요? 예. 왜요? 비싼 것과 싼 것 차이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데 시장 가격이 이렇게 좁혀져 있다는 게. 그 디테일하게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환지 받는 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종전에 출자하는 부동산의 가치가 크면 상업적 받을 가능성이 있고 출자하는 게 작으면 그러면 단독주택지로 갈 가능성이 있나요? 맞나요? 더 작으면 집단한지지. 집단한지는 뭐냐면 아파트 용지, 주로 그렇습니다. 아파트 용지를 지분으로 환지 받는 겁니다. 꼭 이걸로 받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화양지구가 집단한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땅이 너무 작다. 그러면 단독주택지 하나 주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다고 청산하기 좀 더 그러면 야 집단 한 주를 줄게 이럴 수 있나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청산으로 갈 수도 있고 작은 땅은 아니면 강제로 집단 한 주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청산 나가든지 둘 중에 한 개 택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질문. 여러분들이 광명시장이라면 자 단독주택지, 전포택지, 근생용지 이런 걸 많이 만들겠어요? 아파트 용지를 많이 만들겠어요? 아파트 용지를 많이 만들겠죠.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좀 단점 중에 한 개는 집단 한지를 유도를 많이 해요. 집단 한지 안 받으면 자꾸 막 줄어들 민족을 늘리겠다 해서 막 이래 됩니다. 그게 좀 단점이에요. 왜요? 아파트 용지 받으면 왜요? 아파트 용지 받으면 그거 뭐 하겠어요? 자, 여기 계신 60명, 마음도 안 맞는 이기주의, 우리 60명 모여가지고 아파트 용지를 각 몇 분에 몇씩 지분을 들고 있다 쳐봐요. 그러면 뭐 할 거냐, 언제부터? 맞나요? 여기서 아파트 사업 시행을 하거나, 맞나요? 아니면 매각을 하거나, 이런 거죠. 근데 매각을 하거나 시행하거나 여기서 사고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지금 경매에 나온 물건 중에 한 개인데, 평택 가면은 그 지제역 동편에 있는 도시개발구역 물건 경매 나온 거 있거든요. 아파트 용지를 만들어놔서 동삭 세교지구인가 그래요. 동삭동인가 세교동에 있는 건데 어이? 이게 왜 났지? 아파트 용지로 집단 한지 받은 거예요. 이게 왜 났지? 그러니까 그거 매각하다가 뭐 사고 났더만. 예, 그래가지고 매수자하고 뭐 소송해야 되고 뭐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고 난 게 아니고 그 다음 사업에서 사고 난 거죠. 그래서 광명 구름산 지구를 또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제가 알고 있기로 요게 집단 한지일 거예요. 요게 제일 큰 거 요게 집단 한지고 요게 채비지고 대충 그럴 겁니다.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일 좋고 큰 게 집단 한지였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아, 광명시 대놓고 그냥 집단 한지로 하려고 하는구만. 근데 그게 광명시로 봐서는 맞죠. 그죠? 소유자들은 어떻게든 집단 한지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환지 예전지 증명원 보는 법 중요합니다. 아까 이야기하기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종전 토지 가치 평가가 중요하다고요? 아니면 종후 토지 환지 받을 땅이 중요하다고요? 환지 받을 땅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요렇게 선 그어가지고 보겠습니다. 환지를 아까 비유를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동전을 고액권 지폐로 바꾸는 게임이다 라고 했죠. 그죠? 그럼 동전은 뭐 어떻습니까?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딱 정액권이고 지폐도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 정해져 있잖아요. 이러니까 교환 비율을 계산하기가 딱 떨어지죠. 근데 땅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땅은 평당 100원짜리, 100만원짜리, 80만원짜리, 90만원짜리, 12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이런 거 있고 지폐로 바꿔줄 땅도 신도시가 된 다음에
들어올 땅도 평당 900짜리, 1000짜리, 1300짜리, 1500, 1700짜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각각의 교환 비율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170원짜리 가치가 있는 땅을 평당 900짜리 있는 땅으로 환지 바꿔준다. 이러면 교환 비율이 줄어드는 면적 비율이 짱 다를 거 아니에요. 맞나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과양리 산 162-5 지목이 임야 하나 씁시다. 요거 생산 관리입니다. 생산 관리의 지목이 임야인 땅 개수는 1315개입니다. 요게 전체가 다 도시개발구역에 들어간 거예요. 자, 동전 같은 땅 생산관리지역 임야인 땅 1315개를 지폐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그럼 지폐권종은 뭔데요? 지폐권종은 41블록 6로트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동전, 생산관리 동전, 생산관리 동전, 임야인 땅, 임야인 생산관리 동전 1315개를 41블록 6로트로 환산을 해버리면 환산을 하면 환가를 하면 439.9개가 나와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기서 질문. 제가 그러면 100원짜리 동전 33개를 갖고 있습니다. 지폐 좀 바꿔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1000원짜리를 환산하면 그럼 3.3개죠? 그러면 1000원짜리 3개 있고 300원 가져가라고. 이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100원짜리 동전 39개를 갖고 있어요. 이 좀 지폐를 좀 바꿔줘 이러면 1000원짜리 4개 주고 100원 더 내놔 이럴 수도 있나요? 예, 그럴 수도 있죠. 환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이냐? 니 땅 1315개를 41블록 6로트로 환산하면 439.9개가 나와. 그런데 우리가 여기 점포주택지를 딱 자르다 보면 여기 니 땅 줄 건데 니 거 439.9개를 줘야 되는데 엄마야 미안한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못 그렸다. 362.6개밖에 못 넣게 되겠다. 왜요? 이걸 늘리면 옆에 땅이 줄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못 하겠다. 이럴 수 있나요? 이럴 수 있죠. 그럼 남은 땅은 어떻게 되겠어요? 돈으로 줘야죠. 그래서 환지 면적은 뭐냐면 요 말입니다. 요건 뭐예요? 실제로 등기 치는 땅이 되는 거죠. 그럼 참 차익이 발생하죠. 요거는 뭐냐면 청산금이에요. 돈으로 돌려받는 땅입니다. 질문. 자, 이 땅을 사면은 그러면 362.6개의 점포주택지도 받고 77.3개에 대한 청산금도 추가로 돈을 줍니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다른 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권리 면적이 300인 땅에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등기가 오는 면적은 봤더니 실제로 등기가 오는 거는 360이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도 면적이 60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내가 추가로 내야 될 돈입니다. 조합에다가. 이 땅을 샀더니 권리 면적이 300인데 등기를 360짜리 주면서 60에 대해서 돈 더 내래.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청산금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추가 납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추가 납부 있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왜요? 살 때부터 짠 거 산 거예요. 이게 왜 좋냐면 41블록 6로트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41블록 6로트가 환지를 딱 받았더니 땅이 평당 한 700할 땅이다. 그러면 부족 면적에 대해서 청산금도 평당 이게 77.3이니까 한 23평 되거든요. 23평에 대해서 평당 700 계산해서 주겠어요? 아니요. 이 돈은 다른 조합원들이 추가 납부해서 준 돈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 개발 이익만큼 다 쳐주진 않아요. 쉽게 계산하면. 시세가 700이다. 한 400쯤 줄 거야 아마. 400, 500 요 사이로. 400이나 줄려나 모르겠다. 내가 요한 200, 한 300 줄려나? 그럴 것 같습니다. 많이 안 줍니다. 예, 많이 한 400 준다 칩시다. 그러면요. 평당 시세가 700인데 제기라 400 쳐주면 이만큼 손해나는 거죠. 솔직히. 맞죠? 다시 이야기해볼까요? 360이 등기 치는데 내 권리 면적이 300이야. 그럼 60만큼은 60이면 60제곱미터면 얼마야? 20평 좀 안 되죠?
18평인가? 18점 몇 평인가? 그만큼 뭐예요? 평당 한 300만큼 차익을 먹고 싸게 사는 거죠. 맞죠? 그 앞에 땅도 작은 땅을 샀으니까 권리 면적이 환지 실제로 받는 면적만큼 안 났죠. 자, 그래서 과도 면적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해보면 과도 면적이 있는 땅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과도 면적은 환지 받을 땅들이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웬만한 땅들은 전부 다 부족 면적이 있는데 원래부터 땅이 좀 작았어. 겨우 청사는 안 되겠어. 그런 땅들이 과도 면적이 있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전만 해서 땅 투자, 근생용지 하나 환지 받을 거 화양지구에서 투자한 사례가 있는데 그 땅은 과도 면적이 빵이에요, 빵. 원래는 이제 부족 면적이 빵. 과도도 빵, 부족도 빵 이런 건데 왜 부족 면적이 빵이지? 처음에 부족 면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땅 주인이 뭐 어쩌고저쩌고 환지를 설계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또 부동산들도 사기꾼 새끼들 많아가지고 그 땅이 그게 좀 좋은데 동네 사람 잘 모르니까 매도인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매매로 나온 거예요. 11억에 매매 나왔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삽시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수강생들을 고려해보자.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있는데 11억에 사도 좋긴 좋아요. 다른 부동산 가니까 10억 하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대로. 11억에 매매를 하는데 김 선생이 이거 수강생들한테 권해서 사면은 나한테 수수료를 주겠다는 거예요. 어이? 이 새끼가 이렇게 착한 새끼일 리가 없는데 수수료를 주겠대. 그래서 내가 찔러봤지. 땅값 좀 깎자고. 수수료는 필요 없고 땅을 좀 깎자고. 그러니까 15억 5천에 합시다 하면서 한 5천만 깎아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자기 될 것 같대. 계약 날짜만 잡으래. 그러면서 15억 5천에 사면 나한테 1,000만 원 주겠다는 거야. 이거 분명히 뭐가 있다. 딴 부동산 갔더니 10억에 나온 거야. 와, 1억을 붙여먹네. 와, 그래가지고 그 새끼 카톡 아직도 안 읽었어요. 연락 바랍니다. 김 원장님 아직 안 읽었습니다. 그 부동산 어딘지 말해주고 싶은데. 저는 어딘지 말해주면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여기 좋은 부동산 많이 있는데 저는 이 부동산 안 갑니다. 이 부동산이 뭐 한단 말은 아니고 주차하기 안 좋아서 안 가요. 저는 이 부동산이. 이 부동산 요 옆으로 어디 이전했거든요. 하여튼 저는 주차하기 안 좋더라고. 그래서 주차하기 좋은 부동산 가세요. 뭐 평택 부동산이 뭐 나쁘다 이런 말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 할아버지 잘 계시나? 아무튼. 그럼 선생님 요 땅은 장래 가치가 얼마 하겠어요? 를 하려면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어요? 41블록 6로트가 그 다음 이제 필요한 게 평당 얼마 할 거냐 이거 계산해야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렵죠. 그죠? 뒷장 넘길게요. 41블록 6로트가 요건가 둘 중에 한 개입니다. 요 환지 2개 받은 땅인데 요 땅 나중에 평당 얼마쯤 할까요? 우선 제가 화양지구의 도시개발구역 요거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화양지구 용어입니다. R1, R2, R3 이런 말로 쓰더라고요. 예. 이게 뭐냐면 같은 지도상으로 볼 때는 단독주택지인데 환지 받을 땅 중에서 R2는요 2종 근생이 가능한 땅. 그러니까 술 팔고 일반 음식점 이게 다 되는 땅이죠. 2종 근생과 그 다음에 뭐겠어요? 그 다음 위는 다가구겠죠. 다가구 주택이고 여기는 1종 근생과 다가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3는 단독주택지야. 이건 그냥 다가구 단독주택지. 그래서 R1이 제일 비쌉니다. R1이 제일 비싼데 지도에 제가 표시를 해드리자면 R3가 요 핑크색 요게 R3고요.
그 다음에 요 오렌지색 있죠? 오렌지색이 R1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 거 있죠? 노란 거. 요게 R2예요. R2. 그래서 지금 이거 환지 받을 땅이 R2입니다. R2. 두 번째로 좋은 거죠. 그죠? R2인데 여기 입지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 때는 이 지역의 R2 시세에 맞춰서 맞춰서 샀는데 위치가 좋은 거야. 여기 보니까 물이 흐르죠? 그죠? 그럼 물이 흐른다는 말은 여기 지대가 낮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기 산이 있는데 이거 조합에다 물어보니까 여기를 체육시설 같은 거 넣는 근린공원 계획 있고 이쪽은 야산으로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근린공원을 앞에 두고 있는 데다. 그럼 어떻습니까? 제가 굉장히 단점 중에 한 개가 저는 노는 거는 좋아하는데 놀러 다니는 거는 안 좋아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런 건 좋아하는데 차 타고 어디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릴 때 아버지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제 아버지가 몸이 좀 불편하시거든요. 아버지 몸도 불편하시고 집에 차도 없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몸이 불편하니까 집에 차도 없고 그러니까 주말에 놀러를 안 다니잖아요. 그게 습관 들어가지고 나도 놀러 다니는 습관 안 들어요. 그건 뭐예요 이거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옛날에 동탄에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이고 동탄의 점포개발 담당자였는데 회사에서 우리 팀장이 GS15 자리 어떠냐? 지금은 GS15지만 그때는 공실이었습니다. 김대리 여기 공원이 있는데 공원 앞에 이런 자리 우리 점포 내면 어떨까? 이러더라고요. 내가 팀장님 안 됩니다 이랬어요. 내가 우리 팀장보다 점포개발 더 오래 했었거든요. 우리 팀장 영업팀 있다 하고 팀장이 그런 안 됩니다. 왜? 그러니까 이거 보라고 배우 세대가 주거 세대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래 들어오지 않냐? 그럼 여긴 끝자락이라고 이랬는데 며칠 안 나옵니다 이랬죠. 저라면 양천안에 있는 요 자리로 들어가야 될 거라 봅니다 이랬거든. 공원에 있으면 여기 사람들 많이 안 오나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팀장 참 내가 동탄 사람인데 여기 공원 아무도 안 옵니다 이랬지. 근데 이제 우리 애 24개월 될 때쯤에 유모차를 끌고 나왔는데 바글바글한 거예요. 팀장이 뭐랬냐면 여기 공원에 나와서 도시락도 먹고 치킨도 시켜 먹고 맥주도 한잔하고 오면 좋지 않냐 이러더라고. 그 흙먼지 날리는 데서 노숙자들도 하고 왜 여기서 왜 먹냐 이랬지 내가. 근데 일요일날 갔더니 여기 패밀리마트 아이스크림 냉장고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오마이갓 이 뭔 일이야. 주말에 500을 파네.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이건 제가 점포개발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날려먹고 후배가 GS15로 나중에 바꾼 거예요. 개발한 거예요. 사람이 바글바글하네. 난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어. 집 놔두고 왜 여기 나왔어요? 뭐 난방비 폭탄 이런 거 피해서 나왔는데 왜 나와 있어 여기?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대. 그래서 제가 좀 이런 걸 잘 못해. 뭐 관광지 상권 내 그거 잘 못 보고요. 예. 온천 상권 집에 뜨거우면 안 나오냐? 온천을 왜 가냐고. 예, 그런 걸 좀 못 봐요. 지금 엄청 단점 중에 한 개입니다. 제가 상가 전문가로 하지만 관광지를 좀 아직까지도 좀 잘 못 봅니다. 아무튼 요 동네가 생각이 나서 와봤어요. 왔더니 홍익 돈가스 이런 게 제 추정 매출입니다. 월 매출 한 9천에서 한 1억? 이 정도 팔겠더라고요. 요런 데 월세들이 한 600에서 500, 평당 임대료가 한 20만원에서 15만원 후반대. 요런 상가들이 한 30평 하거든요. 요 정도 하더라고. 아까 GS15자리 그건 더 비싸고요. 거긴 평당가는 더 비싼데 요런 거 30평 전체가 한 500, 600, 평당 임대료 20만원. 그러면 역산하면 땅 얼마쯤 하겠다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왜 그랬느냐? 지금 여기가 공원을 만들면 분명히 여기가 그 조합에서 말은 안 했습니다만 조합에서 그까지는 계획 없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된 거 없습니다 했지만 여기가 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면 여기가 주차장 안 하겠어요? 여기가 물이니까 지대가 낮잖아요 이쪽이. 맞죠? 지대가 낮은데 주차장 넣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주차장 입구 쪽이니까 좋네. 맞나요? 그럼 여기 집 지어놓으면 뷰가 공원 뷰잖아요 또.
뭐죠? 예, 공원뷰 나고 아예 집도 좋겠고 더 좋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어떤 게 해보면 좋냐면 도시개발 사업지가 평택에 화양지구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소사벌지구다. 소사벌지구 와보면 요런데 전포택지가 있죠. 그죠? 전포택지가 요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요런 데 와서 전포택지 빈 땅이 없냐 왜 이렇게 빈 땅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땅 얼마 하는지 물어보면 되잖아. 그럼 소사벌지구에 여기서부터 입지 지수를 좀 넣어야 됩니다만 요런 거가 얼마 하니까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요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요런 거랑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예. 1층에 상가 놓고 2층, 3층에 투룸 2개 놓고 4층에 주인세대 놓고 이런 식이거든. 요 땅 얼마 하는지를 보면 소사벌지구가 얼마 하니까 그 다음에 소사벌지구의 한 80% 정도가 화양지구 안 하겠나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 예, 그렇게 계산하면 되죠. 맞죠? 요거 얼마쯤 할까요? 다른데 R2보단 좋죠? 공원뷰가 있고 공원 주차장 있고 맞죠? 얼마쯤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관적으로 가야죠. 만약에 이 땅이 평당 700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한다면 보세요. 어떻게 계산하냐. 평당 700만 원 곱하기 362.6 곱하기 평으로 전환 3025하고 하면은 땅이 한 7억쯤 하네요. 그죠? 환지 다 되고 나면 7억쯤 하고 부족 면적이 23평 있잖아요. 요건 한 400만 원 좀 만나 치면 그 얼마 한 1억쯤 되나요? 그럼 이 땅이 한 8억쯤 하겠는 이 물건이 맞나요? 예, 4억에 샀습니다. 4억 천에 샀어요. 4억 천에 아마 내 기억에. 그러니까 요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도시개발 사업 강의들을 보면 이 설명을 잘 안 하면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그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다 이론적인 거 공부해갖고 그걸 다시 학원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이 투자 쪽의 이야기가 좀 없어요. 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죠. 환지 방식의 어떤 수용 방식의 이런 설명을 많이 가는데 요게 돼야 됩니다. 자, 뒷장 보시면 집단 한지 신청서 되어 있는데 요게 광명 구름산 지구의 집단 한지 신청서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만 보면 되고 아파트 용지 받으니까 최고 인기 있는 용지를 받지만 단점은 뭐예요? 지분이죠. 거기서 의견이 안 맞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집단 한지를 받잖아요. 그러면 조합이라든지 이런데 너그 집단 한지 받으면 내가 얼마에 살게 하는 업자들도 꼭 붙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붙어 있어요. 웬만하면. 근데 이제 화양지구처럼 채배지도 남는 데는 없죠. 채배지도 안 팔리고 있는데 그러면 한지는 더 비쌀 거 아니에요. 뭐지? 그 집단 한지는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는 없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해볼게요. 수용보상 또는 감정평가의 법칙에 있어서 제가 앞단을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뒷단 말씀해주세요. 당해 사업에 의한 가치 변동은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다. 맞나요? 맞죠? 그 수강생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 구름산 지구 물건을 질문 주신 분이 계셨는데 쌤 제가 이 물건을 쌤하고 답사 갔다 왔다가 좋은 것 같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하면서 질문이 1, 2, 3, 4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실전반도 하시고 연구반도 오래 들으신 분인데 질문이 1, 2, 3, 4가 왔는데 보통 이제 질문이 물건 한 개 가지고 1은 이렇고 2는 이렇고 3은 이렇고 4가 이렇다 이렇게 계획한다 질문이 4개가 오면 4개 중에 한두 개는 맞는데 와 4개 중에 4개가 다 틀린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네. 뭐야 이거. 깜짝 놀랐네. 뭐야. 어떻게 4개가 다 완벽하게 하나도 안 맞냐. 깜짝 놀랐습니다. 와. 근데 그렇게 한번 틀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안 틀리죠. 맞죠? 그 답을 하는 저한테는 굉장히 보람된 이야기죠. 아니, 그 진짜로 농담 말고. 질문이 쌤 이거 어때요? 보다는 선생님이 그렇게 질문
분석을 해가주면 뭐를 대답해야 될지도 명확하고 그 다음에 답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되게 보람이 돼요. 예. 모르는 문제를 풀다가 쌤 여기서 막히는데 하고 물어보는 거하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하고 하는 거하고 내보고 풀어라는 거하고 그것도 다르지만 실력이 뭐랄까 내가 풀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한테 실력이 는단 말이에요. 한 번 딱 그래보고 나면 그분은 두 번 다시는 똑같은 실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질문 주실 물건이 여기 있는 어떤 땅이었거든요. 요거라 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화동 198의 4번지. 쌤, 내가 광명 구름산 지구에 지목이 전에 용도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의 땅 요거 한번 사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했어요. 자, 이분이 살려고 하는 땅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우리 지구 단위 계획 수업할 때 시어머니 뭐 기억나요? 며느리 기억나요? 주방에 며느리가 들어가면 시어머니가 잘 안 들어가고 시어머니가 들어가면 며느리가 잘 안 들어가고 둘 다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 둘 다 들어갈 수도 있죠. 어쨌든 메뉴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그죠? 시어머니 이름 중에 뭐 있습니까? 재개발 시어머니, 택지지구 시어머니, 산업단지 시어머니, 또 도시개발 시어머니, 도시개발 시어머니. 지구 단위 계획에서 도시개발구역이에요. 도시개발구역. 예. 회원님이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쌤 내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살려고 하는데 하는 거였어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부르면 돼요 안 돼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이 여기 도시개발구역에 출자를 하는 게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출자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거를 봐야지. 회원님의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여기 땅 중에서 자 아까 그랬습니다. 용도지역이 계획관리가 있고 생산관리가 있다. 계획관리가 줄어드는 면적이 훨씬 적다. 맞나요? 맞죠? 그러니까 이분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여기서 용도지역 중에 대장인 거예요. 최고 좋은 용도지역인 거예요. 거기다 덩어리가 큰 거야. 그러면 환지 받을 때 큰 거 받지 않겠어요? 맞나요? 맞죠? 큰 거 받겠죠? 큰 거 받아가지고 쌤 내가 요 앞에 땅 한 180평짜리 요거 환지 받아서 드라이브 스루 한번 해볼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스루 택지개발지구는 대로변에 그 도로 조명 허가 안 나거든요. 그럼 드라이브 스루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망하는 그림 나오죠.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적이 180평인가 그랬거든. 180평에 DT 허가 안 됩니다. 한 개 더 있는데 뭔가를 모르겠다. 4개인데 한 4개가 다 틀렸어요. 아무튼 자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출자하는 게 맞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당해 사업으로 인해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뀐 거죠. 맞나요? 맞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그 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용도지역이 뭐였느냐를 봐야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는 요게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었고 지구 단위 계획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의 일종 일반 주거지역 되기 전에는 또 뭐였느냐? 그 전에는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이면서 취락지구였던 곳이었어요. 그러면 집단 취락지구였습니다. 집단까지 써놓을게요. 자, 그럼 이 물건은 도시개발구역에 출자를 하는 부동산이 어떤 거예요? 자연녹지에 집단 취락지구를 출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을 출자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일종 일반으로 올라온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 물건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을 출자를 하는 거죠. 맞나요? 그게 맞죠. 그래서 쌤 내가요 일종 여기 구름산 지구 지정할 때 그 전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던 걸 땅 몇 평짜리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해야죠. 그러고 돌아보면 그 동네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 다른 데들도 있습니까? 있죠.
이종일반이라니까 지정전에 이종일반이었던 건 없단 말이에요. 내 땅만 이종이었다. 뭐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 그건 아닌 거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까 연습했던 거 한 개 더 들어갑시다. 지금 이야기 중요합니다. 제가 광명 구름산 지구로 연구반 수업을 했던 게 있기 때문에 회원님들의 이해라든지 또 지역의 그때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했던 이야기입니다만 한 번 더 할게요. 초기에 삽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거 삽시다라고 했었죠, 제가? 어떤 공법상 행위자으로 더 비싼 거 맞나요? 쉽게 말하면 개별 공시지가 더 비싼 거 맞나요? 맞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 동네는 요 오른쪽에 보면 동편에 하우스 있는 데 있잖아요. 이쪽은요 자연녹지 지역이면서 개발 제한 구역이었어요. 그러면서 지목은 전답이 많았겠죠. 전답들은 주로 맹지였겠죠. 교재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여기 집 있는 쪽 있죠. 집 있는 쪽은 여기는 일종 일반 주거였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대부분 지목이 되죠. 지목이 된 땅들은 위에 뭐가 있어요? 어쨌든 도로에 접해 있겠네. 맞죠? 자연녹지 지역의 개발 제한구역의 전답의 맹지인 땅하고 칠학지구였다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된 땅하고 땅값 차이 평당 얼마 정도 맞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땅값 차이 얼마 정도 나야 맞는 거예요? 한번 개별 공시지가로 비교 한번 해볼까요? 이 땅 개별 공시지가가 하나가 158만 7천 얼마 이렇게 나와있네. 그러면 그 옛날에 자연녹지 지역 지목이 메인 지었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80만 원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잠깐만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이게 전이라서 그런가? 어쨌든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야. 요게 제가 전을 가져와서 그런 것 같거든요. 다시 할겠습니다. 이종 일반 주거지역을 전으로 가져와가지고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대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대로 300이잖아. 차이 많이 나죠? 놀래라 내가. 모양 빠질 뻔했네. 차이 보이죠? 맞죠? 차이 보이죠? 개별 공시지가 한 4배 좀 차이 나죠? 그죠? 시세는 얼마나 하겠어? 한 5배 난단 말이야. 4배, 5배 나거든. 근데 웃긴 게요. 지금 여기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지역 중개사한테 들었단 말입니다. 자연녹지 지역 이쪽의 땅이 한 300, 400 했고요. 일반 주거지역 600, 700 했어요. 초반에. 근데 어떤 분위기냐면 아니 어차피 있는 건물 다 부시고 종전의 용도지 다 무시하고 새로 신도시 만들 건데 그러면 땅만 큰 게 더 좋지 뭐. 조합원이면 어차피 똑같지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맞나요? 아니죠. 그죠? 자 여기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경상도 말로 내 땅을 태운다라고 해봅시다. 태운다는 말 알아요? 불지른다는 뜻이 아니고 태운다가 표준어로 뭐지? 좀 어려운 말로 출자한다. 태운다를 뭐라 해야 되나? 서울말로. 서울 사람도 태운다 뭐라고 해요? 짤짤이 할 때, 야, 니 빨리 돈 태워라. 이러잖아. 걸어라. 그걸 좀 해보셨네. 예. 똑같은 한 평이다 하더라도, 그죠?
한쪽은 평당 500짜리급, 한쪽은 100짜리급이죠. 4, 5배 차이 나잖아요. 근데 초반에 시장 가격은 2배도 안 났어. 어떤 거 살까요? 어떤 거 살까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 사야죠. 가급적이면 어떤 거? 지목이 대인 거. 지금은 큰 거가 아니고 평당가가 비싼 거. 개별 공시가 비싼 거. 다시요. 왜냐하면 도시개발구역이다. 그러면 그 용인의 역북지구인가 역삼지구인가 그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하는데도 그래요. 가면 부동산에서 뭐라 하냐면 거기 땅 한 300이 시세예요 이래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300이 시세인데 매물하는 게 나온 게 있었어요. 자연녹지 지역이 300인데요. 자연녹지 지역에 자연취락지구에 지목이 돼인 땅 이게 350이었어. 근데 이걸 보고 비싸네. 300이 시세래요. 이야 희한하네. 그게 없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크게 이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땅 갖고 온 사람들 오씨 내가 무슨 개발제한구역 이제 도시개발구역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봐봐요. 토지용 계획항에서 뭐라 해놨어요?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전이 뭐라 해놨어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 돼 있고 어디다 개발제한구역 써놔서 없잖아. 맞죠? 1이 된다니까. 1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역 중개사도 그렇고 사러 오는 사람도 그렇고 파는 사람도 그렇고 니나 내나 뭔 차이 나냐 이런 거예요. 그럼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취락지구였던 거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지목이 대에 도로에 접한 땅 갖고 온 사람은 뭔가 감정적으로는 억울한데 맞나 저게 이러면 따라온다니까 금액이. 어떤 거 살까요? 자 도시개발구역 구름산 지구 같은데 가로 열고 닫고 채비지 매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살까요? 초반에 어떤 거 살까요? 비싼 거 어떤 거요? 자, 저를 봐주시고 채비지 매각 잘 되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의 땅이 생산관리랑 계획관리 있습니다. 어떤 거 살까요? 계획관리요. 맞나요? 지목이 전답 임자가 있고 대창장이 있어요. 어떤 거 살까요? 대창장 맞나요? 여기처럼 개발제한구역하고 일종 일반 같이 있는 게 드문데 개발제한구역하고 그 다음에 지목이 일종 일반 주거 섞여 있다. 취락주거에 일종 일반 섞여 있다. 어떤 거요? 일종 일반 이해하시겠어요? 자연녹지랑 취락지구 섞여 있다. 어떤 거요? 취락지구 초반에 살 때 왜요? 이 실질 차이보다 훨씬 좁혀져 있어요. 훨씬 좁혔어요. 이게 진짜요. 어떤 조합 가도 다 그렇습니다. 웃긴 게 조합원이면 다 똑같이 뭐 기존의 용도지역 다 없어지지 뭐 이런다니까. 요것만 잘 따라가고 있어요. 앞에 그 뭐 도시개발 사업 깊이 공부하면 엄청 복잡한 거 많거든요. 내 해보니까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이 좀 전에 이야기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요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거 한 개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화살표를 긋고 환지 인가를 기준으로 경매 나온 사례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환지 인가 전에 경매 나온 사례가 있다. 이거 어떻게 감정하겠어요? 또 환지 인가 이후에 경매 나온다. 이거는 또 어떻게 감정하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환지 인가 전에 경매 나왔다. 그러면 종전 토지를 감정하겠 맞나요? 종전 토지 감정이잖아요. 이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감정은 감정가는 낮고 맞나요? 리스크는요 높죠. 왜요? 어떻게 환지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채비지 매각이 될지 안 될지도 사실상에 좀 리스크가 있죠. 맞죠? 그래서 환지 인가 전에 경매에 나오는 것들은 감정가가 좀 낮고 앞으로 먹을 이익은 좀 더 있는데 단점은 좀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요 종후 토지랍니다. 환지 받을 토지를 감정하니까 감정가는 높죠. 근데 뭐 받을지가 정해졌으니까 리스크는 좀 낮죠. 그죠? 조금 이제 화양지구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자면 화양지구 같은 것들은 언제 땅을 살까요? 가로 열고 닫고 채비지 매각이 아리송합니다. 언제 살까요? 채비지 매각하고 나서 살까요? 예, 그게 낫거든. 화양지구 우리 첫 번째 수업할 때 계획관리적 설명할 때 그 동네거든요.
그 주변에 산업단지가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화양지구 안에 들어오는 세대원들 소득 수준이나 재산 정도는 좀 낮겠죠. 대신에 세대원들 나이는 어리겠죠. 나이도 젊은 사람들 많겠네. 소비 성향은 좋겠네. 화양지구 사이즈가 커요. 화양지구가 한 2만 세대 되고요. 화양지구랑 그 다음에 아까 구름산지구 비교하면 화양지구 한 3배 커요. 그러면 신도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떤 데가 좋아요? 큰 신도시가 좋아요? 작은 신도시가 좋아요? 큰 게 좋죠. 상권은 큰 게 더 좋을 것 같잖아요. 맞나요? 만들어지고 나면 좋을 때는 화양지구 괜찮을 것 같아요? 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양지구는 채비지매가 되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지가 나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블로그 썼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서 좀 몇 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양지구 같은 데가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 가서 사자. 특히 덩어리가 큰 게 덩치가 큰 게 속도 빠르겠어요? 작은 게 빠르겠어요? 작은 게 빠르잖아. 화양지구는 채비지 매각도 힘들게 생겼고 팔아야 될 채비지는 얼마나 많겠어요? 맞죠? 덩치도 크네? 아이고 이리 생각도 늦게 가고 저리 생각도 늦게 가겠죠? 맞죠? 예, 그걸 언제 살까요? 만들어 놓으면 좋아지는 거니까 나중에 살까요? 예, 그게 맞죠. 어쨌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뒤에 경매 사례 보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 2020년 4월 27일이 첫 입찰 기일이었던 물건이 있는데 요게 환지 인가 이후에 나온 거거든. 그러면 종후 토지를 감정했겠죠. 그죠? 어떤 특징이 있느냐? 뒤에 조사한 거 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2개 필지의 환지 및 1개 필지에 대한 부족 면적, 이게 청산금 받는 거란 말이죠. 그죠? 청산금 받는 겁니다. 과도 면적 돈 내는 겁니다. 부족 면적이 뭐에 대한 부족 면적이냐? 내가 받아야 땅에 대한 부족 면적이니까 미안 돈 줄게 이거란 말이에요. R1 아까 비싼 거라 그랬죠. 그죠? R1 여기 105블록에 팔로트 70평 요거에 대해서 하나 받고 부족 면적이 45.8평이 있습니다. 요거 평당 얼마 하겠어요? 이를테면 이 물건에 대한 계산을 할 때 지금 제 계산이 결과값은 당연히 틀릴 건데 공식은 맞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 평당 얼마 할까요? 이 계산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지.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이를테면 요게 평당 한 얼마쯤 할까요? 한 700만 원쯤 할까? 그럼 곱하기 70평 하면 얼마예요, 요게? 4억 9천이 나오죠? 그 다음에 155블록 1로트는 요긴데 요거는 R2네요. 요거는 평당 얼마쯤 할까요? 500 잡아 보겠습니다. 그럼 500만원 곱하기 평당 막 90평 합시다. 네, 그러면 요게 4억 5천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부족 면적 45.8 요건 얼마쯤 나올까요? 한 400만원 받는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4, 4, 16, 1억 8천이네요. 여기서는 1억 8천이 나옵니다. 그럼 이 물건 얼마짜리입니까? 이 물건 4억 9천 더하기 4억 5천 더하기 1억 8천 4억 9천 더하기 4억 5천 더하기 1억 11억 얼마인가? 맞나요? 오, 감정가 13억이네. 이것도 환지 났을 때 금액 기준이잖아요. 그죠? 제가 좀 짜게 한 것 같습니다. 평당 이거 1000 잡고 700 잡으면 14, 5억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어찌되었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경매 물건의 감정평가사다 어떻게 감정하겠어요? 지금은 경매 나오기를 화양리 산 182-18번지 2179제곱미터가 경매 나왔지만 이 임야를 감정할 게 아니고 시간 지나서 신도시가 되면 이 반듯한 땅이 되죠. 맞나요? 그럼 이 땅에 대한 감정하겠죠. 그럼 어디 갔다 오겠어요? 잠깐만 내 소사벌 주고 갔다 올게. 잠깐만 내 용이 주고 갔다 올게. 인근 도시개발로 갔다 오지 않겠어요? 그 동네 갔더니 거기 동네에 점포주택지가 대충 얼마 하더라 하는 것을 참고할 거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만들어 놓은 거를 완제품의 가격을 참고를 해서 아직 몇 년 남았으니까 조금 감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정평가사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 쉽게 말했을 때 완제품에서 시간 가야 되는 할인율 자체가 굉장히 짜. 그러면요, 먹을 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도시개발구역의 환지 인간한 이후에 경매하는 거다. 그랬을 때는 종후 입지가 아주 좋은 자리가 아니라면 경매로 낙찰 받는다. 유찰이 충분히 된 다음에 입찰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더 큰 리스크는 한 개 보여드려 볼게요. 평균 간보율과 제자리 환지 함정이라 쓰고 필기 잘 하십시오. 어제 디프리에서 한 회원님 질문 주신 게 계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답변도 드릴 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영상 토요반 영상 찍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 환지랑 평균 간보율 이게 뭔 말이냐면 그 도시개발구역 물건 뭐 평균 간보율이 뭐 50% 뭐에 맞춰라 뭐 이런 법이 있어요. 그 평균 간보율이라는 것은 평균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쨌든 평균 간보율이 있고 제자리 환지 내가 강의 때 잘 안 하는 말인데 제자리 환지는 뭐냐면 가급적이면 그 주변에 땅을 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이거 이야기 잘 안 하냐면 이게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줍지 않게 잘못 갖다 붙이면 이제 완전 개폭탄이 터지는 거야 이제. 보세요. 자, 지금 요거 안 되겠다. 이걸로 다시 할게요. 좋다. 제자리 환지를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도시개발구역 안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해가지고 여기가 도로가 되고 학교가 되고 아파트가 되고 뭐 산이 되고 뭐 했잖아요. 맞죠? 그럼 내가 원래 땅 여기 갖고 있던 사람은 뭐야? 나 뭐 3학년 2반 교실 내 거야 이래? 어? 어? 뭐 해야 돼요? 이거 뭐 해야 돼요 이거? 어? 그럼 아파트 용지 갖고 있는 사람 난 뭐 해야 돼요? 난 무조건 집단 환지 받아야 되는 거냐고. 아니잖아요. 제자리 환지라는 말은 가급적인 그 근처 주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 갖고 있으면 가급적이면 여기로 보내고 니는 여기로 보내고 이러겠단 말이잖아요. 맞나요? 여기 갖고 있으면 여기로 보내고 이런 말이죠. 가급적이면 그 근처로 주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위로 올려가지고 그럼 한 번 더 여기 일반 상업지역인데 내가 그 전에 여기 땅 갖고 있었다 이러면 어찌 됩니까? 그럼 가급적이면 일반 상업지역 줄게. 가로를 닫고 가급적이면 이란 말이죠. 절대적인 게 아니죠. 그죠? 제가 동전 100원짜리 동전 13개 갖고 있습니다. 근데 5만원짜리 바꿔달래요. 그럼 뭐라 그래? 어이 1000원짜리 한 개 먹고 300원 가져가고 절로 꺼져라 이럴 거 아니에요. 절로 꺼져라가 뭐예요? 단독주택. 니 어떻게 일반 상업지역 옷다 갖고 와. 아무리 제자리 환지지만 니는 일반 상업지역 주기는 내가 그 전에 생산관리지역에 종전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에 뭐 땅이 200평이다. 그러면 그 동네는 계획관리가 대장이고 계획관리 지역 중에서도 지목이 대장창 여기가 대장이잖아요. 생산관리에 임야다. 꼴찌란 말이에요. 꼴찌. 꼴등이란 말이에요. 꼴등. 쫄다고 해요. 그러면 얘가 일반 상업지역 가려면 줄어들기를 한 10분의 1로 줄어들걸. 그러니까 그전 토지가 200평이었다. 그러면 20평? 20평도 안 나오지. 그전에 200평이었다. 한 10평 나오겠네. 그죠?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임야에 200평이었다. 평당 70 잡고, 100 잡고, 그럼 2억이잖아요. 일반 상업지역, 그치? 그러면, 한 10평 안 주고, 한 8평 주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일반 상업적 상가 건물 짓기 좋은 땅, 한 250평짜리 땅인데 그 8평 준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평균 간보율 적용해서 일반 상업적 50평 준다. 그건 말이 돼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맞잖아요. 그럼 너는 일로 가.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고가 터진 게 어디서 터지냐면 평균 간보율 적용하고 제자리 환지를 적용하니까 지금 이 물건, 이 경매에 나온 물건은 어찌 되냐.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적인 거예요, 이게. 화양리 볼게요. 화양리 산 이 땅은 자기가 출자하는 땅은 일반 상업지역이 전혀 아니죠. 그죠? 도시개발사업, 당해사업으로 인해서 일반 상업지역이 된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자리 일반 상업지역 되는 거야 해놓고 평균 간보율을 50% 딱 때리니까 이 물건이 얼마나 좋은 물건이 되냐면 일반 상업지역 62평을 받을 땅이네. 그래가지고 봐요. 1억 2천 감정한 걸 세상에 2억 8천 얼마에 입찰 무려 25명이 입찰했어요. 이거 우리도 입찰했거든요. 이미 신건에. 어쨌든 싸긴 싸다. 그래서 입찰하자고 해서 입찰했는데 25명 입찰해가지고 우리 24당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걸 2억 넘게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냐. 근데 이날 법원을 갔기 때문에 기억을 선명하게 한다고요. 뭔 2억 넘는 사람이 그렇게 많냐. 저 사람은 제정신인가. 근데 알고 보니까 제자리 환지, 평균 간보율 이거 두 개를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간평을 하네요. 예? 그래서 뭔 말이었어? 이렇게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돌려받을 그 자리가 일반 상업적이다. 근데 일반 상업적 준다면 줄어드는 면적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10분의 1 이상 줄어들어요. 평균적인 땅이 맞나요? 맞아요. 예. 그래서 내 땅이 한 3,000평이다. 그랬을 때 일반 상업적 받아요. 예. 한 3,000평 되는 땅 있습니까? 있죠. 이제 안에는. 한 3,000평쯤 돼야 일반 상업적 받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땅 살 일은 없잖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 보통 투자용으로 사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거 적용하면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물건이 어디로 쫓겨났냐면 저기 멀리 단독주택 용지로 쫓겨나고요. 예, 거기 가서도 그 권리 면적이 60평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21평 더 내야 됩니다. 이 물건은 이제 보유기간이 한 7년 다 돼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제 본전된 것 같습니다. 이제 본전된 것 같아요. 2등은 진짜 하늘이 살렸다. 정말 조상이 살렸다. 조상이 살렸어. 요 뒤에 이런 물건도 보시면 환지 전면적 오른쪽 맨 밑에 보면 614제곱미터를 써놨죠. 그리고 위에 보니까 314 써놨죠. 그죠? 그래서 감정평가는 314제곱미터 요거를 감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614는 실제 등기 칠 물건, 등기 칠 땅은 요 땅이라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경매가 나와서 내가 낙찰받고 등기 칠 땅은 요 주소지에 세교동 282의 6번지 614제곱미터인데 감정평가사는 이거 환지 받을 땅을 보고 감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땅들은 감정평가 금액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수익이 많이 나냐? 안 나왔나? 종후 토지를 보고 감정했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요거 뭐 정리를 간략하게 하자면 화양지구는 어떻습니까? 민간 방식입니다. 채비지 매각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는 게 5점이라면 화양지구는 한 2점쯤 줘야 되겠다. 맞나요? 규모는 5점쯤 줘야 되겠죠? 사업속도 결론적으로 사업속도 이건 1이야 1. 언제 살까요? 환지 매각하고도 한참 뒤에 착공하고 살까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있지. 이게 얘가 한 2만 세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상업적으로도 가치를 대단히 주변에 상업적 가치를 올려줄 땅들도 대단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데는 나중에 들어가는 게 맞고, 환지인가 받고도 더 늦게 들어가는 게 맞고, 구름산지구다. 이거는 공공에다가 환지인데, 채비지매가 겁나 잘 될 거 아닙니까? 규모는 작고, 맞죠? 속도 겁나 빠르죠. 어떤 거 살까요? 요런 거는 초기에 어떤 거 살까요? 가격이 비싼 거. 그죠? 가격이 비싸다는 말은, 뭐 쉽게 말하면 개별 공시지가고, 좀 이거 공법상 행위 제한을 봤을 때 다른 토지보다 우위에 있는 거 삽시다. 왜요? 초반에는 가격이 실질 가치 비율만큼 벌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투자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지금 2시간 동안 이야기한 거 요것만 이해하면 여러분들 도시개발 사업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요것만 잘 여기서 하나도 안 틀린다 하면 할 수 있어요. 진짜 요만큼만 알면 됩니다. 제가 도시개발구역 강의를 되게 간략하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거꾸로 말해가지고 도시개발구역에 관련된 책이나 교재나 이런 게 얼마나 많은데 복잡하게 하고 깊이 있게 하고 그다음에 예외적인 거 하자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투자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필요하다니까. 전혀 그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 정도만 알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복잡 다단한 책들은요, 이런 원리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어요. 요까지만 충분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소액 투자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